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또 코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 뭐냐면 오늘의 코인은 오보스라는 코인입니다. 코인. 어, 자, 요 코인에 대해서 좀 잠깐 일단 설명하기 전에 차트 흐름이 앞전에 많이 올랐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흐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제가 요 코인을 찾아본 결과 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오버스 보유하신 분들 또는 오버스에 투자를 하실 분들, 그리고 또 오버스가 한 요 정도 내용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얘를 투자할 만한 코인인지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가 설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본인의 의견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버사 코인은 업비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업비트 기준으로 3월 31일 상장이 되었습니다. 업비트에서. 그리고 오늘 기준이죠. 3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5,008억. 순위로는 70이네요. 네, 순위가. 그래서 3월 30일 날 이제 시총이, 아니 저기 상장이 돼가지고 언제죠? 까지 보면, 그러니까 요거 3월 31일은 이번 연도가 아니겠죠? 연도수가, 잠시만요. 연도수가 몇 년도인가요 이게? 아, 20년. 작년이네, 작년. 그죠? 네, 작년 기준이네, 작년. 저는 이제 20년도 3월 31일 기준이고, 얘 같은 경우는 21년도죠. 21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기준이 있다. 근데 시총으로, 순위로 따져서 보면 70이라서 뭐 조금 멀어 보이긴 하죠. 그래도 저는 이제 시총으로 따지면 못해도 회사가 한 30위 안에는 들어와야 괜찮다고 좀 보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순위가 어찌됐든 이 회사 가치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일단 좀 보겠습니다. 오보스라는 거는요, 2019년 3월에 메인넷을 런칭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인데, 자, 얘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계약, 서로 다른 체인인데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구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자, 어, 이더리움, 이더리움에 의해서 오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에 의해서 오버스가 설계되었다.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럼 이제 우리 90년대 기준으로도 그거 좀 보시면 뭐가 있었죠? 저 지금도 있긴 한데 그 지금보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과거에 보면은 그 우리 길거리에 그 자판기 있죠. 자판기. 동전을 집어넣어서 뭐 음료수를 뽑든 뭐 휴지를 뽑든 그 뽑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구조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인데, 동전을 넣어서 그 기계가 반응을 보여가지고 물건을 빼준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로 따지면 스마트 계약으로 볼 수가 있고요. 현재로는 블록체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판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 이제 제가 여기서 이더리움에 의해서 오브스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됐냐면 얘도 이제 생긴 거예요. 얘도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긴 게 이더리움인데, 비트코인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그거는 이제 화폐 결제하고 통금 기능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한돼 있다라는 거는 그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화폐 결제 송금 기능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내역하고 잔고만 저장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보면 스크립트 언어를 쓰고 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스크립트. 그래서 한 개발자 2013년에 한 개발자가 어, 요 블록체인의 어떤 가치를 좀 높일 수 없을까 해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탄생한 게 이더리움이다. 그럼 이더리움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비트코인에 의해서 뭐 이더리움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의해서 이더리움이 만들어졌는데 비트코인에 어떤 뿌리들이 있고 이더리움에 뿌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뿌리들은 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점을 보완시켜주고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브스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뭘 위해서? 스마트 계약을 원활하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뭐죠? 스마트 계약을 한 번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브스와 이더리움 둘 사이에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우리 왜 스냅샷하고 에어드랍 많이 얘기하죠. 기술적 부담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브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좀 이런 식으로 있고, 이더리움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확장성, 그다음에 뭐 속도, 그다음에 뭐 측정이라고 할까요? 뭐 예측 불가능한 비용의 한계가 있는데, 오브스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아셨죠?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브스에 대해서 좀 보시면 개별적으로 오버스는 오버스입니다. 자, 우리 예스24시 알죠? 예스24시, 예스24시, 노24시 말고 예스24시가 있는데 뭐 DVD, 음반, 책 이런 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견 기업이고요.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오버스랑 예스24시랑 대체 무슨 관계냐 라고 봤을 때, 오브스는 예스24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고, 요 예스24시는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상장을 했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1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전자상거래 그 중개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스24가. 그렇죠. 뭐 국내 도서, 뭐 영화, 뭐 티켓들, 공연, 음반 이런 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어, 카카오 인베스트가 있습니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인데, 요거 이제 보시면은 뭐냐면 카카오 인베스트가 오브스에 투자를 했어요. 얘네가 오브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뭐냐면, 우리 카톡 있죠? 카톡 만든 회사 어디예요? 카카오죠. 카카오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그래서 요 회사는 그 어떤 경영 컨설팅 회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다. 근데 요 컨설팅 회사가 오브스에 투자를 했다. 요 회사 같은 경우는요, 뭐 이제 크지는 않은데 연 매출이 대략 뭐 800억에서 한 900억 사이,
이렇게 좀 잡혀요. 이제 FRS, IFRS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뭐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컨설팅 경영하는 회사이지만 계열사가 카카오 회사라는 점, 그러면 매출도 인원수, 어, 그 종업원 수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자금이 좀 크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에서 오브스에 투자해가지고 블록체인 시장 범위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한번 일봉상으로 다시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어, 저번 달에는 종가 기준으로 100% 올랐고 이번 달에는 많이 올랐죠. 1000% 갔잖아요, 거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을 때가, 왜냐면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공시가 나오고 나서 막 급등이 나온 건데, 그 후를 보면 지금 움직임이 어떠냐면 오버스는 조정을 완만하게 잘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보면, 자, 저저번 주 종가로만 보면 290%, 60이니까 대략 350% 올랐죠. 2주 동안에. 그리고 나서 지금 9%에서 한 10% 정도 빠지고 있어요. 물론 장중에는 더 밀렸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9%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해요. 그러면 350% 오르고 대략 뭐 한 10% 정도 빠지면 적당하게 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딱히 부담스럽진 않지만,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요럴 때 부분을 왜 강조했죠? 잘 갈 때 사면 꼭대기에서 물리니까 조심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인 동향에서도 1개월, 뭐 3개월 순위로 봤을 때 굉장히 탑에 안에 드는 그런 코인이었죠. 그래서 단기간에 시세가 크게 나온 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고점에 잡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자꾸 잡지 말자, 높게 가는 거 보지 말자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제 근데 지금 보면 오버스도 전환 시점이 왔어요. 요것도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300원 아래로 정리를 한번 하자라고 짧은 단기로 이제 공략을 했는데, 아직까지 300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지만 흐름상 전환이 다 왔어요. 그래서 딱히 걱정할 코인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까지는 잘 끝났는데 시장이 약간 약세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크게 빠졌다라기보다는 어제 많이 가서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 코인도, 여기 오브스라는 코인도 약간 그 영향을 받고 약간 약한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버스 조정 많이 받았죠. 이렇게 저는 조정을 길게 받는 코인들을 좋아합니다. 조정 받을 때. 급등할 때는 안 따라잡고 조정 많이 받을 땐 잡아서 들어가는 코인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물려 계신 분들은 추매할 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되고 신규 입장도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카오 인베스트에서 오버스랑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뭐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버스를 좀 높게 평가해서 조금 끌고 가실 분들은 어, 어떤 회사적인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미래 가치를 보고, 얘가 지금 얼마 갈 거냐라는 거는 단기로는 알 수 있죠. 단기는 300에서 한 350 정도는 볼 수 있는데 뭐 500원 이상, 1000원 그렇게 바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 좀 그렇게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7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700원에서 800원 가격대는 뭐냐면, 얘가 거의 전고점이 450원 조금 못 가선데 물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팔아먹은 물량이 없어요. 팔아먹은 거래가. 그래서 한 번 정도 슈팅이 더 나온다고 하면 700에서 8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거래 대비해서 물량을 좀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설정해서 잡을 수 있지만 그 이상 1,000원 이상 갈 거다, 뭐 2,000원 이상 갈 거다, 지금 당장에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버스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우리가 자세하게 다 100%는 알 수는 없지만 기대감으로 간다라는 거죠. 기대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냥 이런 형태,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예스24랑 카카오 인베스트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오브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은 오브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조금 눌린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뭐 팔아야 되나요? 요것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과정도 차트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고 계속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